네, 안녕하세요. 보시면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라이브 봤나? 네, 옆에서 봤죠. 추가로 할 얘기가 있나? 라이브 내용에서는 딱히 제가 할 얘기는 없고, 아. 저희는 이제 차트를 좀 봐야겠죠. 일단은 중심선 위로 올라온 게 그래도 나왔다. 그렇죠. 그 중심선 위로 올라온 거 플러스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게 진짜 너무 좋았다. 더 좋을 수 있나?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뭐 지지받을 거 다 지지받고, 주봉으로도 어쨌든 52주선 결국 지켜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걱정할 거는 딱히 없다? 그렇죠. 딱히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 뭐냐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C가 끝난 것이냐, 그렇죠. C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비파냐. B냐, 그 문제인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당장에는 알 수 없다고 봐야죠. 뭐 지금 어쨌든 반등이 나온 것도 아직 충분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긴 애매하니까요. 이제 겨우 하락 추세선만 뚫은 정도라서.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아. 네. 그냥 지금 사실 뭐 할 수 있는 거의 베스트의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다만 이제 얼마나 추가적으로 횡보를 할 것이냐, 뭐 얼마나 질질 끌다 올라갈 것이냐, 뭐 인 건데, 그냥 근데 뭐 뚫어줘야 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 뚫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을 갱신하려면 사실 여기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요것도 뚫고 중심선도 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뚫기가 어려웠다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중심선도 뚫어야 되고 요 선도 뚫어야 되니까 사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을 뚫어낸 거니까요. 요때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은 뚫었으나 요 추세선을 못 뚫었고, 요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때는 요 추세선도 못 뚫고 중심선도 못 뚫었고,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추세선도 뚫고 중심선도 뚫고 심지어 되돌림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요거 이상으로 좋게 보기 좋은 상황도 없을 것 같다. 네. 예,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단선 터치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까지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는, 얘는 지지를 못 받았죠. 지지 받는 듯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 받은 건데, 네. 요러한 모습이 언제 나올 것이냐. 네. 저는 솔직히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럼 이제 바로 상단선 한번 그냥 세게 터치 한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이게 단기 사이클이라 가지고 반드시 이대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 보고 있는 건 1, 2, 3으로 보고서 요 3파가 지금 1, 2, 3, 4, 5로 해가지고 확실히 361.8 근처까지 와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은 지금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뚫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뭐 361.8 근처까지 오기도 했으니까요. 해서 온다고 하면은 100% 근처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더 큰 사이클 기준으로 100%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요 추세선도 다시 뚫리고 중심선도 다시 뚫리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흔들다가 한번 뭐 볼린저 밴드가 더 좁아지면서 여기를 터치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바로 상단선을 친다는 게 아니고, 네. 요 하단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나 이런 걸 한번 터치하고 나서 올린다. 그렇죠. 아니면 뭐 한번 올렸다 가더라도 여기서 확장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뺐다가 가는. 나는 일단은 꼬리를 달고서라도 얘가 잘 안 뚫릴 것 같아. 네. 어쨌든 뚫기 힘들었던 만큼 다시 뚫리기도 조금. 확실히 한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긴 하죠. 요 추세선, 그 다음에 요 중심선은 사실 뚫고 떨어질 수는 있으나, 네. 추세선 아래로 과연 다시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 근데 그래도 상단선 한번 터치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는. 좋은 건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나도 그냥 뭐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단선, 그 다음에 더 볼린저 밴드 좁아지면서 하단선 터치,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받고, 그 다음에 팍! 네. 이게 사실 제일 무난한 시나리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번 달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면 빨라야 5월?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한 11만 달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고점은 한 빨라야 5월? 네, 정도에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간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 그렇죠. 롱 물량은 여전히 요 비트 롱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 BTC 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언제 청산될까가 진짜 너무 궁금해.
그리고 도미넌스는 지금 이제 어쨌든 거의 고점. 에서 옆으로 네. 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얘는 전 10주 기준으로 뒤로 백한 거예요. 네. 뭐야? 아, 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구나. M2가요. M2가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하다가 다시 올라갔구나. 그럼 요거를 따라간다면, 근데 웃기네. 반등한 시점도 사실 엇비슷해서 난 좀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까요. 네. 요 반등한 시점이 네. 한 주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난 이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점을 찍은 시기도 일치하고, 요 고점 찍은 시기도 일치하고, 반등한 시기도 한 주 차이 나고, 그래서 글로벌 M2로 봤을 때는 M2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뭐 한 6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고점을 네. 충분히 더 뚫고 올라갈 만한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물론 봐야겠지만. 예. 그러네. 제 차 뚫고 올라갔구나. 여기서 막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러더니만 그냥 올라가 버렸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고점 근처에서 한번 페이크만 주고 바로 강하게 올린다. 근데 이거는 그림이 우연히 맞는 거니까요. 그렇지. 네. 그리고 나스닥. 여기 보면 나스닥은 결국 52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느냐 안 뚫고 올라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주봉 기준 요 위에서 종가 마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실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얘를 결국엔 뚫지 못해야 돼요. 얘를 뚫지 못하고 뭐 저점 갱신 이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뚫고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네. 미국 경제 뭐 우리가 뭐 알바 있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침체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가 언제 꺾일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은 꺾이려는 막 이게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서 꺾일 건지에 대한 것도 잘 안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추세선이 대충 보이죠? 도미넌스로 보게 되면 뭐 이런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렇게 뭐 아니면은 뭐 한 단계 더 낮게 해가지고 뭐 이런 추세선을 요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 아래 추세선을 뚫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라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진다라든가 확 떨어진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비트만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네. 물론 떨어지면야 좋겠지만, 아니면 여기 상단선에 딱 터치했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네. 딱 알트 폭발할 때 알트로 다 갈아타고 비트 올라갈 때 비트로 다 갈아타고 이런 거 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저나 김프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잖아.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 BTC 이더롱처럼 말도 안 되지 이건. BTC 이더롱은 진짜. 결국에는 100만 개를 채웠네. 이더 100만 개를 넘게 샀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비트로. 그러네. 비트코인으로 이더를 100만 개 이상 샀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손실을 안 보는 정도인 것 같긴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산 구역을 보면 여기서 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산 구역을 보면 여기서부터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요렇게 사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팔았으니까 요렇게 여기서 판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치면 엄청 손해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얘도 보면은 요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건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엄청 손해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매매할 거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매매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네. 차라리 숏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사모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확실히 도미넌스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도미넌스가 과연 언제 하락하느냐. 그러니까 알트 불장에 베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요렇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때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요때 판 거거든요. 비트화 했죠. 요때도 요때. 요때도 요때. 요때.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또 매매를 나쁘게 한 건 아니긴 한데. 네. 이게 이더를 뭐 현물로 사가지고 뭐 디파이에 투자를 했다던가 그러면은 사실 이게
더 뭐 좀 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일단 사가지고 스테이킹이나, 네, 이런 거에 네, 한다. 네. 근데 그럴 거면 솔라나, 잠깐. 아, 솔라나 BTC로는 별로 없네. 음, 없네. 이것도 뭐, 개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건 물량이 뭐 적네. 네. 근데 그럼 스테이킹 할 거면 솔라나를 하는 게 맞지 않아? 솔라나가 훨씬 그게 큰데? 리워드가? 그러니까 리워드보다는 그냥 빨리 이 사람 사이클을 보면은 빨리 넣고 빨리 뺄 수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건 뭐 나중에, 네, 요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상한 물량을 모아간 놈이 있다 정도?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도미넌스의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해외 증시하는 것도 네,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준비해 오신다고 하셨거든. 네. 뭐 어떻게 해 오실지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